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은요, 이미 끌어당김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끌려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이미 그것들은 선별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파장에 의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믿으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떠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막 목격하려고 노력을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당신이 목격한 것 자체가 한번 선별된 거예요. 한번 걸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걸러진 것 내에서 우리는 또 편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계속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외부 세계에서 뭘 봤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과 믿음과 감정을 가지게 됐어요. 그것들이 현실을 만들어냈어요. 또 난 봤어요. 또 그런 감정과 믿음과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런 반복이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해요? 나 여러 번 겪어서 이게 사실인 것 같아. 세상은 원래 그런가 보다.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나는 원래 그런가 보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가 보다. 내가 체험해봤는데, 내가 50년 살아봤는데 내 주변도 다 그랬고 나도 그랬고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받아들여.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공감을 해줍니다. 그럼 역시 내 말이 맞지. 더 단단해집니다. 더 에너지가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사건을 끌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자기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아주 쬐끄만한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형성해온 믿음과 관념과 감정은 너무 거대한지라 내가 체험한 100명의 사람들이 다 이랬는데 내가 건너 들은 한 명의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 믿음이 바뀌겠어? 어쨌든 대다수는 이런 거 맞잖아 하면서 또 절대 다수, 과반수의 법칙을 또 신뢰를 하세요. 과반수는 아니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건 되게 특이 케이스고 예외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예외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세상의 규칙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살면서 모든 진상을 다 수집해서 1000명의 진상을 만난 정말 언럭키 가이야. 근데 누군가 건너 들었는데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근데 그걸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수많은 진상을 만났는데 그 진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1001명의 사람들은 다 운이 나빴어. 그래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근데 저 운이 좋은 한 명의 사람은 100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만난 사람 중에 1000분의 1이니까. 자, 근데 그 한 명의 사람은 어쩌면 그냥 가상의 인물이지만 날 때부터 운이 좀 좋았어. 운이 처음에 우연찮게 좋았는데 본인이 그 운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세상은 이런 곳인가 봐라고 긍정적으로 설레발을 쳐서 그게 계속 커져서 나는 당연히 운이 좋아가 됐고 또 그 파장에 걸맞는 운이 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꽤 호의적이고 꽤 밝고 명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은 이런 곳이지 하면서 전혀 이 1001명의 우물하고 운 나쁘고 진상인 사람들을 자각을 못하고 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길이 엇갈리고 파장이 달라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험이 되지 않으며 전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을 가장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세상 전부가 자기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나는 예외예요. 하지만 나한테는 내가 설령 10,000명 중에 한 명이든 10만 명 중에 한 명이든 100만 명에 한 명이든 나한테 있어서 내 삶은 예외가 아니라 100%입니다. 중요한 건 몇 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00만 명 중에서 제일 행복한지 100만 명 중에서 제일 불행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지금 불행하면 난 100% 불행해요. 내가 지금 행복하면 난 100% 행복해요. 누군가한테 있어서 여러분들은 확률로 계산될 수 있지만 나 자신이 바뀌면 그게 내가 소수에 속하든 다수에 속하든 여러분들은 100% 그런 규칙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100%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의 삶은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예요. 아마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지구에 없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물질적인 속세적인 삶을 살면서도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차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도 또 극적으로 익사이팅한 체험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수많은 다양한 나의 파장과는 거리가 먼 다양한 사람들을 가지고 치유와 성장이라는 접점 하나만을 가지고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수많은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밖에 나가서는 제가 이런 신비롭고 영적인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울리기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있어서 나는 다정하고 똑똑하고 야무진 딸이에요. 그냥 고민 상담 잘 들어주고 가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가끔 좀 낯설고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딸. 그냥 저는 그런 삶을 또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저의 이런 신비롭고 정말 특색 있고 지구에 어울리지 않는 중간 차원이나 고차원에 어울리는 평화롭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순탄하게 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세상에 기여를 하면서 사람들과 긍정적인 주제로 교감을 하면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저는 저 사람처럼 어떻게 사냐? 저 사람은 뭐 운이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게 산다 쳐.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라고 0% 또는
0.00001%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한테고 저한테는 이런 삶이 100%고 일상이고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돼 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건 일상일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세계의 규칙이니까. 그러면 세계의 규칙은 대체 어떻게 바꾸는 건데요, 판도라님이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들의 내부 세계를 바꿔야지.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들, 기억들, 그 기억에 얽혀있는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비틀린 건강하지 못한 생각, 무거운 감정들 다 비워내고 더 높은 파장, 더 이로운 것들로 교체를 해서 내부 세계를 재정비를 해야 외부 세계를 바꾸고, 그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총관할하는 나라는 존재를 바꾸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바꾸면 외부 세계가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한정된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과의 만남이 세계와 세계와의 만남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만의 규칙대로 흘러가는 세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유일한 한 명의 주민이에요. 주민. 그래서 그 세계가 황량하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쫄쫄 굶을 것이며, 그 세계가 여러분들의 이 정신력을 계속 갉아먹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세계는 자기를 끊임없이 못살게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세계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라는 하나의 세계에 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깁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인데요. 그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상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식인이고 상대가 비상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세상에서 흘러가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는 삶의 장르와 상대라는 삶의 장르가 다르기 때문, 그 영토의 분위기와 그 영토의 계절과 온도와 습도가, 그 영토의 범위가, 그 영토의 빛과 그늘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와 친절을 받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자기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부모님과 가족들 틈에서 크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적당히 중산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됐고, 그 열린 마음에 걸맞는 좋은 응답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더 확고하게 다져왔습니다. 사람들한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기분 좋은 방식대로 그 인연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역시 난 사람들이랑 잘 맞는 것 같아. 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면 엄마랑 아빠가 날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사랑을 나눠주는 게 너무 좋아. 우리 가족들끼리는 서로 사랑해, 사랑해요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이나 연인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참 나를 좋아해.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우리 엄마 아빠 주변에, 내 주변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난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야. 자, 이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입견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선입견이 많아요. 사람은 진심 앞에서 누구나 따뜻해질 것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스럽다. 나는 성선설을 믿는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했다는 걸 믿는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따뜻했으니까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선입견들. 어쨌든 그것도 선입견이죠. 왜냐면 사람은 그런 면도 있고 안 그런 면도 있는데 그렇다고만 믿는 것도 어쨌든 선입견이지. 자, 이제 반대로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B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엄마 아빠가 사고 쳐가지고 자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엄마 아빠가 막 도박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사기도 당하고 감옥도 막 갔다 오고 막 밥도 안 해줘가지고 맨날 간장에다가 밥 비벼 먹고, 어린 아이를 혼자 방치해가지고 혼자 막 제대로 씻고 다니지도 못하고, 학창시절에 막 엄마의 사랑이나 아빠의 관심이나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막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 막 집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번씩 엄마 아빠한테 막 맞아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꾀째째하게 하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항상 날 피했고, 그리고 친구들이 한
항상 나한테 뭐라고 해서 한 번씩 싸우다가 내가 다구리도 맞아봤고 그래서 내가 더 소심해졌고 세상 사람들은 날 가만히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친절 속에서 많은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밝고 그늘 한 점 없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막 배알이 꼴리고 막 내가 초라해지고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라는 자괴감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면 막 위선자 같고 네가 뭐라는데 나를 동정하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라고 이렇게 베베 꼬이게 되고 그래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같은 반인데 A라는 친구는 모든 아이들한테 그런 열린 마음으로 대하다가 이 B라는 친구가 너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이 A라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B라는 친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자연스럽게 연민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B라는 친구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유년 시절 동안 너무 많은 상처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완전 회의주의자가 됐어요. 회의주의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막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야, 걔 가난하잖아. 야, 걔 집 완전 콩가루 집안이더만. 범죄자 자식이잖아. 깜빵 갔다 왔대. 아빠가 이러면서 막 소문이 다 나가지고 친구들이 다 멀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난 사람 믿지 않는다. 나한테 다가오는 애들은 나를 곁에 두면서 자기가 우월함을 느끼려는 애들 뿐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버렸고 그래서 누군가의 호의가 본인한테 있어서는 위선자거나 조롱으로 느껴지고 또는 그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애라고 할지라도 A라는 친구와 B인 자기를 비교하면서 친구들이 야 A는 진짜 착하다. 쟤랑 놀아주네. 쟤랑 왜 노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A라는 애는 내 위치도 생각 안 하고 함부로 다가와서 내가 욕을 더 먹게 만드는구나. 또는 역시 사람은 추잡해. A라는 애가 좋아도 상황이 나는 이 친구랑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잖아. 이러면서 막 비틀리게 행동할 수 있죠. 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위기를 다 넘어가서 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정말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친해졌다고 쳐봅시다. 정말 친해지기 힘든데 친해졌어. 이제 이 두 친구가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입에 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대학교 어디 지원할 거야? 나? 글쎄 나는 그냥 바로 취직할까 생각 중이야 라고 B가 말합니다. 근데 A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보다 공부 잘하잖아. 너 대학 가야지 왜 대학을 안 가? 아, 나는 진짜 고민이야. 엄마 아빠가 인서울 했으면 좋겠다는데 자취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나를 끼고 살고 싶다고 엄마 아빠가 걱정된다고 웬만하면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그냥 점수 맞춰서 가라는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학과가 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냥 A는 사실을 말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다 부모님 가정이 화목하거나 약간 이런 종류의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자기 파장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집이 당연히 이랬으니까 A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B라는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쟤는 굳이 왜 저 말을 나한테 하지? 뻔히 내 집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를 유추를 하고 애들한테 소문 다 들었으면서 내 앞에서 부모님 얘기를 하고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너 성적이 아깝다. 그래도 어떻게 장학금이라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학 가보는 게 어떤 이런 거를 걱정해준답시고 얘기하는 저희가 뭐지?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 장학금이 문제가 학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지금 내가 생활할 집이 없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나는 취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어떻게 대학을 가라는 속편한 소리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할 수가 있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삶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상대한테 자기의 입장에서 말을 한 거예요. 또 이 B라는 친구는 자기의 약점을 누군가한테 드러내면은 나중에 뒤에서 소문 들고 또 이제 업신여긴 당하고 나중에 이제 A라는 친구가 조금 그런 눈치가 그런 면에서는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너무 초라해지니까 그냥 말 안 해. 아, 그냥 빨리 돈 벌어서 경력 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포장을 하겠죠. A라는 친구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다시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하다가 집으로 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서로 이해가 안 가요. 각자가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좀 안 맞는다라고 느끼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안 맞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상은 이해할 수 없다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걸 이해해볼까? 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세상은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수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 따먹기 게임이면 땅이 넓어진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영역이 넓어지는지 밝은 영역이 넓어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영역을 계속 개척하면서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자기를 상처 입히고 있고 자기를 깎아먹고 있는 땅들을 계속해서 떠나보내면서 교체하면서 솎아내기를 해야 돼요. 땅 따먹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의 세계를 알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멋지고 재밌고 유쾌하고 뜻깊은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어적이고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아마 내가 그 사람의 세계를 내 세계로 받아들이면서 내 세계의 중력이 무너지고 내가 그동안 공든 탑을 쌓아왔던 게 다 무너질까봐 걱정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거는 세계를 구성하고 무너뜨리고 교체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세계를 보고 자기의 세계가 무너졌다면 그건 무너져야 마땅했을 어두운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세계에서 가장 밝은 영역을 어두운 영역이 위협을 한다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상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자기의 세계를 어둡게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세계가 어둡다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 당사자입니다. 상대의 세계가 매우 불쾌하여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고 그 세계를 공유하고 싶지 않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상대가 자꾸만 나한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뿜어내면서 강요를 하거나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피로도를 유발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또는 현명하게 상대의 행동을 부드럽게 거절하고 거절 의사를 내비치는 처세술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